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오전에 뵙고 또 뵙습니다. 예. 네, 오늘 녹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침에 기자회견을 해서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장 김디모 대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직 입에 안 익어요. 공명선거감시단장. 감시인데 관리로 가끔씩. 본인이 관리단장이라고 관리단장. 뭘 관리하시려고. 네. 저희 1부에서는 땡땡땡의 시녀된 공권력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그 평화나무가 8일 방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방배경찰서장 김상문 총경님의 인사말에서 이러한 글이 있더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주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짐은 서장님만 하시는 거 봅니다.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윽박지르고 협박하며 위력을 행사한 이 현실이 소름 끼치게 두렵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범죄자가 아닌 시민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무섭습니다.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여기는 경찰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명천지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문제를 일으킨 수사관은 파면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아는 경찰들한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평화나무를 중심으로 정식으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그다음에 행안부에 감찰을 촉구하는 대응도 하겠지만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리 목사 비호하는 방배서를 규탄한다. 비리 목사 비호하는 수사관을 파면하라. 방배서는 인간인 사찰 경위를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사실은 기자회견에 나온 기자보다도 실시간 시청하신 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 2,000분 가까이 시청을 하셨는데 뭐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한민국 경찰이 여전히 이 수준이냐라면서 개탄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벌써 오전에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저희 녹화하는 시점이 그 아까 기자회견 끝나고 6시간 지난 시점인데 예.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청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어제 또 김용민 TV 통해서 우리 공개가 됐는데 그 현장 녹취 그것도 역시 10만 가까이 지금 들으셨고요. 예, 그래서 상당한 어떤 그 파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방배경찰서에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기 직전에 그 피해자분이나 제보자들이랑 좀 통화를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또 들으니까 이렇게 막상 또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잘 당황을 안 하는 편인데 진짜 그때 이렇게 몰렸을 때 진짜 제가 심장이 벌렁거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그래 보이지가 않던데 그러니까 녹취를 들어보니까 야, 파이터도 이런 파이터가 없다. 물론 이제 당황해서 나온 것이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정말 잘 싸우죠. 그 말씀을 듣는데 싸우는데 한마디도 버리질 않아요. 한마디도 양보하지 않아요. 계속해. 그래서 이거 진짜 뭐 단지 음성으로 그것도 이제 좀 뭐 이 가방 속에 녹음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그림이 아주 선하게 펼쳐졌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오디오계에 오래 장사하다 보니까 설명으로라도 해줘야 된다는 강박이 항상. 아마 저 말씀하시면서도 가방에다 이렇게 대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이 프로 권투 선수가 초반에 넋놓고 있다가 순간 방심해서 한 대 맞고 그때서부터 정신이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아마 경찰이 그렇게 나오면은 네. 뭐 10중 9.9는 무릎을 꿇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뭐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네. 결코 뭐 양보함이 없습니다. 우리 저 권지현 센터장님은. 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고 네. 공권력이 국민을 그동안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아주 이번에 확실하게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성분은 저한테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예상을 하고 갔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사실은 네. 경찰 신분으로 그렇게 그 일반 민간인한테 그런 문자를 보낼 정도면은 야 이거는 완전히 아니 그리고 한때까지 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교회가 저희한테 반론 보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기억하시죠. 식으로 하는지를. 예. 그리고 그동안 제보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 하는 거 이렇게 맞춰보면은 제보자들의 얘기가 100% 확인이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혼자 앉아 있을 때 좀 직감적으로 이분이 나를 한 대 칠 수도 있겠다 이 사무실에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그 상황에서 다른 수사관들이 왔을 때 저는 제가 보호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다 한통속이 돼서 뭐라 하시니까 와 이게 그 인간들도 뭔가 나쁜 인간들입니다. 야 너희들이 경찰이냐? 어? 다 대가리 박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CCTV가 공개되면 사실은 더 공분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주긴 주겠대요? 지금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러면은 저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보 공개 청구하고 왔죠 제가. 그날. 예. 그런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로 그 담당자가 다른 수사관들의 얼굴이 있으니까 좀 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그럼 불러라도 처리해서 달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부터 휴가를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공무집행인데 이분이 없다고 업무가 마비되는 거냐 다른 뭐 백업 시스템이 없는 거냐 제가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했어요. 예, 하여튼 저희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저희가. 예. 다 제가 보고 있지? 끝까지 받아낼 거야. 이거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여기는. 분명히 기억해라. 네. 아유 참. 제가 정경찰 할 때 은행에서 CCTV를 관리했었습니다. 예, 3분이면 돼. 3분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 불러 예. 뭐 30만 원 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제가 불러 처리해서라도 주세요라고 했더니 1분당 9,900원에서 제가 30분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네. 네, 30만 원 드릴게요. 아니 그 제가 가서 해가지고 오겠다고 했죠. 내가 불러 처리해서 오겠다. 예.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30만 원 지불할 테니까 내놔. 내놓으라고. 예. 아니 근데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불러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영상을 삭제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네. 이 삭제가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저 오디오랑 맞춰볼 겁니다. 네, 그래요. 저희 오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싱크가 맞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편집한 거야. 그 싱크는 굉장히 또 전문가시잖아요. 싱크 안 맞는. 아유, 도사야 도사. 이 양반 못지않게 오디오계에서 많이 그 일해봤기 때문에 뭐 눈속임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그 편집한 점과 관련해서도 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예. 영상 현장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오시죠. 예. 왜 찍냐고? 제 질문에 답하십시오. 아니 내 질문에도 대답해. 왜 찍어? 반말하지 마시고. 왜 찍어? 예, 왜 찍어? 안 찍었어? 안 찍었니? 왜 반말하십니까? 몇 살이니? 응? 왜 찍었니? 몇 살이니? 예, 왜 찍었니? 아니 안 찍었으면 보여줘. 안 찍었으면 왜 안 보여줘? 과장님이랑 얘기하겠습니다. 나 건들지 마. 방금 찍었다는 거 지금 인정해서 삭제하라고. 왜 반말하십니까? 안 하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경찰 공무원이 지금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게 마땅한 행동이라고 아니 보십니까? 기자가 그러면 취재원이 내가 취재 거부하는데 맘대로 찍은 거는 기자 정신에 맞는 거야? 저 지금 과장님과 얘기하겠습니다. 비키십시오. 내거 내놓고 내가 부셔버리네. 부셔버린다고요? 네. 기밀파기 안 하시겠다고요? 네, 내 거 안 주면 지우라고. 아니 국민신문에 지우라고. 올라온 민원을 어떻게 본인이 아신 겁니까? 지우라고. 그리고 왜 지금 협박을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기물을 그럼 보여주라고. 왜 날 찍는데? 날 왜 찍었는데? 반말하지 마시고. 날 왜 찍었는데요? 비키십시오. 내가 날 왜 찍었는데요? 비키십시오. 지금 저 남의 지금 거 왜 협박하시는 찍었는데? 겁니까? 남의 거 왜 찍었는데? 지금 위협하고 계시. 네? 핸드폰 보여주세요. 핸드폰 그래? 보여주시고. 보여줘. 제3자가 왔으니까 보여줘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지워. 응? 제가 아무리 핸드폰 맘대로 확인할 테니까 찍었으니까 핸드폰 하는 소리야. 보여주세요. 이분 좀 저쪽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지워. 내 눈앞에서 내 사진 나오기만 하면 아니요, 내가 가면 안 될 이분이요. 테니까 빨리 보여. 빨리 보여주세요.
계속 반말하시고 네. 위협하시고 네. 장대경찰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이런 기자한테는 이런 식으로 일합니다. 아이고, 지역적인 거 갖고 지금 해봤자 지우게 돼 있으니까 빨리 지워. 꺼내줘. 개인 정보를 얼굴 나간 거 없습니다. 얼굴 나간 거 내거 아니야? 없고요. 지금 이렇게 위협하시는데 제가 저라도 혼자 왔는데요.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핸드폰 카메라 켜준 게 잘못입니까? 당신을 왜 보하면 당신을 촬영해야지. 왜 날 촬영해? 널 보호할 거면 당신 보호할 거면 당신을 촬영해야지. 왜 날 촬영하냐고. 비키십시오. 지워. 핸드폰 확인. 지워. 비키십시오. 몸싸움 하기도 지워. 지워. 몸싸움이요? 절대 못 가. 주기 전에 절대 못 가니까. 아니 이분을 일단은 좀 이렇게 비키게 하시고 제가 사진 찍으셨어요? 찍었지. 사진 안 찍었고요.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일단 이분을 저쪽으로 가게 해달라고요. 여기서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사진 안 찍으셔서 찍으셨어요. 지금 왜 찍으세요? 당신 찍었으면 나도 찍는 거야. 찍으세요 그러면. 빨리 내 거 찍어. 그러니까. 어디 치세요? 나도 지울 테니까 당신도 지워. 어디 아니 지우지 마세요. 아니 나는 지워야 돼. 아니 내 그게 거를 아니라 왜 그 당신이 기자님 왜 그 지워? 뭐 사진 왜 찍어?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녹음기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안 사진도 찍고 찍으셨으면 이모니까 다 지우라고. 사진을 저희가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러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구석에 몰려가지고 지금 위협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찰한테 지금 이걸 보고서 계시는 겁니까? 보고 계는 게 아니라 사진이랑 대화 중이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는 걸로 보이세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지? 이분을 좀 비키게 해주시고 제가 과장님과 얘기하고 거기서 지금 말좀 하겠다고요. 과장님 이건 내 업무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이분을 좀 신상이 하는 거니까 꺼내라고. 아니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분이 바로 이렇게 저를 위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한번 꺼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을 조금 저쪽으로 가게 해달라고요. 제가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반말하시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찍으시는데 비키라고요. 빨리 꺼내라고요. 비키라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경찰 공무원이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기자한테? 경찰 나가. 아니 경찰서 와가지고 왜 기자가 이렇게 행패냐고. 제가 언제 행패를 왜 부렸습니까? 남을 맘대로 찍은 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사진 안 찍었고요. 얼굴 나간 거 없고요. 내 몸통. 제가 지금 방송에 냈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전 지금 녹음 중이고요. 그러니까 안 돼. 자, 이 모든 상황을 안 돼. 핸드폰에 있는 거 지우기만 하면 끝나는 핸드폰 거죠.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가 지우겠다고요. 지우겠는데 이분을 조금 이렇게 저쪽으로 가게 해달라고요. 저를 완전히 지금 여기 구석에 밀어넣고 지금 이게 협박하시는 것이 뭡니까? 막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제가 뭘 도망가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빨리 꺼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빨리 거냐고. 꺼내라고. 지금 이게 빨리 꺼내라고. 자 이분을 조금 아니. 비켜주시면 제가 수사관님과 얘기하겠다고요. 거기서 지우고 하겠다고요. 됐어요. 계속 왜 이렇게 못 있죠? 찍어? 그러면 나는 내 권리 행사를 해서 꺼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누나. 아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경찰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만 계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내 핸드폰으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 이걸 어떻게 보고만 계세요? 아 지금 남의 핸드폰을 아니 저는 지금 진짜 영상을 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아니 제 남의 물품을 뭐 하는 거냐고. 기자님 일단 잠깐만. 잠깐만 해서 다 찍어놨어. 기자님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확인해요. 녹음하고 있는지. 녹음하고 있지? 예. 야. 네, 참 다시 들어도 참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 제가 그래서 좀 비난을 받았어요. 아니 권지영 기자 혼자 저렇게 가게 내버려둔 게 어디냐. 근데 말이죠. 뭐 난 무슨 보고를 받고 이 상황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아 이분이 그냥 혼자 간 겁니다. 아니 제가 간 이유가 사실 저도 그냥 전화 통화만 처음에는 할 생각이었었거든요. 계속 근데 전화 통화를 해도 대답들을 안 하세요 제대로 핑퐁만 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사자랑 통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제가 제보자한테서 전화번호를 받으면 또 그 제보자를 고소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측을 해서든 또 이거 어디서 받았냐, 너 전화번호 줬냐, 개인정보 또 누출이다 하면서 그렇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요청했어요. 이거 이렇게 계속 고소고발 계속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 나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좀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보통 휴대폰 번호는 안 가르쳐 주더라도 자리 번호 정도는 알려주잖아요.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팀장이 저한테 아유 현장 찾아와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 바로 갔죠. 네. 제 개인적으로 제가 군 생활을 예전에 경비 교도대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 영등포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을 이렇게 인솔 하고 그런 근무를 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시민단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 가끔가다 시위 현장에 가면 용역들 그리고 이제 정보관님들 경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백주에 세상 천지의 경찰서 안에서 그것도 경찰이 경찰 공무원이 이렇게 한 경우는 제 좀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게 기껏해야 있다 하더라도 용역이 이렇게 진압하는 거를 경찰이 방관하듯이 보거나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예. 그런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예, 아니면 정보관이 와서 가끔가다 정보관님들 중에도 좀 약간 깐족깐족대듯이 말을 밉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예. 근데 그런 경우는 봤어도 그 경찰이 대놓고 반말로 이렇게 포갑적으로 몇 살이야도 물어봤나요? 예. 몇 살이니 몇 너 몇 살이니. 그거 알아 뭐하게? 근데 제가 사실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쓸데없이 동안으로 태어나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동안을 잃지 아니하여 노안인 수사관님들께 절망감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이로써 소탐대실이 됐다는 점을 우리가 땡땡땡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다. 예. 너무 고맙다. 예. 네, 그동안 소가리를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그 기자회견 전에도 저랑 통화하셨던 분들이 어떤 사례냐면 그 엄마는 나왔는데 딸이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엄마를 향해서 오히려 딸이 비난나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거의 뭐 천륜도 끊어버리는 곳이 아니냐 이곳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참. 저희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이 끝까지 연대할 대상으로 우리 땡땡땡 목사에게 이게 예정 합동이었어요? 예정 합동. 예. 이야, 저 하여튼 뭐 논란만 됐다면 다 예정 합동입니다. 논란만 됐다면은 정말 딴교단이었으면 좋겠어요 느낌에. 뭐 이렇게 저기 빛과 진리기 왜? 네. 누가 있었지? 합동? 합동이요. 저기 전병욱. 그리고 예, 저기 동이죠. 그 김다정. 그렇지, 예, 김다정도 거기도 그렇지. 야, 이쯤 되면은 교단이 해체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존재 그 자체로 해약 아닙니까? 아니 우리 저 강재식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양노예. 아니 강재식 목사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 예.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 민폐를 끼치고 말이죠. 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인상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이자들, 마음 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면 뭐하라고 그랬어? 강재식 목사.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 아이고 정말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 자 그래도 뭐 이 카이로스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사연일지 좀 맥락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에게 이런 위협을 가한 경찰관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학교인 듯 학교 아닌 학원 그렇게 좀 보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클로로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라고 예방한다면서 강제 목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 부인으로부터 그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가 140억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이렇게 학원을 학교처럼 운영한 그런 혐의 때문에 또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무슨 신고제도 이상한 신고제들을 통해서 학생들 학부모들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하고 네 그렇게 이상하게 그 강제 그 관리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서로 감시하게 하고 고발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법원장이 친동성이라고 또 학생들한테 그걸 반대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전화번호를 또 정치행보 시켰었고요. 예. 네. 종합 세트. 네, 굉장히 뭐 다양한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는 곳인데 그 교회의 교인이 바로 그 관할 경찰서의 수사관이고, 네. 그런데 그래서 그 교회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올린 분이 계셨는데 그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국민신문고에 올린 사람을 색출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찾아내서 그분에게 협박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네, 이런 고소까지 상황이었습니다.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유출 경위 어떻게 해서 이 국민신문고 익명을 전제로 하는 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그 작성자를 어떻게 해서 알아냈는지, 그건 당대서가 함께 공범인 건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기 위해서 뭐 전화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쨌든 찾아간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 네. 그래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5공화국 시절인가? 예. 5공화국은 또 가능한 일입니다. 뭐 경찰서 안에서 구타와 고문이 빈번했고요. 아니 90년대까지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엄하게 금지를 했었고요. 물론 그 사이에도 뭐 알게 모르게 또 그런 가혹행위들이 있었겠지만 아니 지금이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 이후로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것도 게다가 사건의 이 당사자가 경찰서라는 공공기관 건물 안에서 그 경찰관의 지휘로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건 경찰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죠. 네. 근데 제가 참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기자회견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통상 이제 국민신문고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요, 이게 만약에 행정적인 업무 관련이다 그러면은 무슨 뭐 구청이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무슨 고발 사안이거나 이런 거와 관련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로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방배경찰서로 배당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방배서와의 어떤 유착 의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문고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배서에 배당이 됐고, 근데 문제는 되게 이상한 게 이 수사관은 어쨌든 자기 이름이 거기에 언급돼 있었기 때문에 열받아서 이분을 고소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방배서에서 다른 그 경제팀 내에 1팀이 있고 2팀이 있는데 그 다른 경제팀에 있는 그 수사관은 팀장도 그렇고 그 경찰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어쨌든 그 민원은 반려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민원인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반려 그럼 다 뭐 고소를 더 진행하지 않을 거면 반려할 텐데 근데 이걸 좀 내려달라. 내리는 게 어떻겠냐. 뭐야 이게 대체? 계속 내리라고. 아니 뭐하러 있어 국민신문고가? 그러니까 내리라고 하니까 그 내리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 내가 이걸 그 절차가 그 상부의 결재를 받아서 자기가 답변을 달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작성했는데 누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누가 작성했는지를 상부에 왜 보고를 하냐. 내 이름이나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땡땡땡땡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그제서야 아니 뭐 이름 작성자가 누출된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누출된다. 이 내용이 누출된다고 하니까 이 민원인은 그 내용은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나는 이게 더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그냥 어쨌든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먼저 계속 내려달라고 했는지. 그러면서 국민 권익위원회가 아니요. 어디? 이 방배서에 이 경제팀에 수사관, 이 문제의 수사관은 경제 2팀이고요. 이 경제 1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려달라고 하고 자기가 난처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지가 난처할 게 뭐가 있어? 예. 지가 뭐가 난처해? 그러니까요. 지도 교인인가? 민원인이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본인들이 받은 거에는 경찰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하니까
얘기하면서 내가 이 민원을 올린 이유 얘기하면서 이런 교회의 문제점, 이 목사의 문제점, 그런데 주변에 경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제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유착고리가 있는지 제대로 좀 살펴달라라는 취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수사관을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이거를 좀 알고 경찰서에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그 교회와 관련한 어떤 고소고발이 들어갔을 때 좀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달라. 그러니 이 수사관, 이 문제 수사관에게 이런 제보가 있었다라고 좀 전달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1팀에 있는 수사관, 민원인한테 전화한 수사관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는 우리 경찰서 여기 이렇게 같은 팀은 다르지만 같은 경제팀 수사관이고 동료고 선생님도 거기 관계가 있듯이 나도 관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위계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편 민원인이 올린 국민신문고 내용은 반려됐습니다. 노출이 될 수 있으니 내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다고요? 예. 수사관님께서 전화하셔서 노출이 될 것 같으니 이게 내가 염려가 된다. 내가 중간에서 난처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취소해주면 좋겠다라고 먼저 제안하신 적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예. 그분이 국민신문고를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 국민신문고를 올린 거는 경찰관 관련된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수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나에 대한 얘기를 왜 집사님이 올렸냐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협박처럼 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 자체도 몰랐죠. 그러나 평화나무가 입수한 음성통화 내용에는 수사관이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로 이제 글을 올려주셔서 제보를 하시면 역시 또 국민신문고에다 답변을 드려서 보내드려야 돼요. 결제를 받아서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혹시나 좀 제가 염려스러워서 다시 좀 전화를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내용을 제보하셨던 것이 노출이 되어서 누가 이렇게 제보를 했는지 소문이 나면 선생님 입장에서 난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취소를 해주시면 제가 굳이 답변을 남길 필요는 없어요. 이후 민원인이 굳이 누가 작성했는지 왜 보고해야 하는지를 따져 묻자 수사관은 작성자가 아닌 제보 내용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자신이 난처하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노출시키지도 않은 것이 아니고 이런 제보가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면 저는 혹시나 이게 제 입장에서 중간에 좀 난처한 입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민원인은 수사관에게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점을 A 경찰관에게 인지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같은 동료 입장에서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저희 역시도 경제팀 소속의 이제 경찰관이고 그분도 같은 경제팀 소속인데 저희 경찰서 내에도 더 위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전달하는 것은 제 상식에는 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민원인 누출 경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도 책임을 피해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방배경찰서 무슨 동아리입니까? 동아리예요? 교회입니까? 봐주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내 옆에 앉은 동료가 비위가 있으면은 그 비위에 대해서 수사만 하면 되지. 철저하게 처분만 하면 되는 거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근데 같은 방배경찰서 식구라고 또 봐주니까 당신이 참고 그럴 일이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마전이네. 아니, 복마전이야, 복마전. 본인이 만약에 그 후배이고 이렇다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말 못하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상부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공직사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관리감독하고 또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뭐 놀러 가셨나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예?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정말 그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사무실로 옮겼어요.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제가 전혀 정신이 없어서 그때 같이 앞에 계셨던 분들이 뭐 팀장이었는지 과장이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명함도 안 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태연하게 그리고 계속 그 수사관은 제가 계속 내가 온 목적이 있으니 나는 이거를 오늘 수사과장을 만나고 가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를 정말 졸졸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고 와 진짜 저는 그렇게 다니시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여기 무슨 서장쯤 되나 싶었어요 진짜. 네. 내가 그쯤 보니까 뭐 경제팀 1팀이든 2팀이든 그 사람, 그 수사관, 그 사람은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존재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 그 공조직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사조직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책임자, 치프가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밀어주거나 혹은 뭐 힘 실어주는 사람이 직급이야 어떻든 간에 그런 어떤 신임을 받으면은 그냥 그 안에서는 왕이 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보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방배경찰서가 누구를 호위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지 모르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도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아 그래도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와우 제가 제 눈으로 유감없이 이제 실감을 하셨어요. 네. 예. 게다가 이 센터장님이 저희 평안하면 기자님이시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공무원들은 기자들을 대할 때 최대한 나이스하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걸 뭐 대놓고 이렇게 안 하는 격으로 나와버리니까 이분이 도대체 흥분을 해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직급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그 유착, 이해관계가 그 힘 있는 백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나오나 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방배경찰서에 그 합당한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 여기 이제 뭐 별 반응을 안 보인다면 또 농친다면 그때 이제 가야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수사과장과 인터뷰를 좀 요청했습니다. CBS 기자와 함께. 그러나 오늘도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 뜻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액션을 우리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방배경찰서가 뭐 독립된 수사기관인 양 행세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다면은. 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기자를 뭐 대접을 소홀히 했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 국민이 이런 일을 당해봐요. 일개 국민이 이런 일을 당해봐요. 언론과 무관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근데 저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정말 참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네. 뭐 평화나무는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루밍 당한 정신적 노예가 된 정신적 노예 상태가 된 그런 교인들을 말하자면 광명의 세상으로 이끌고 그렇게 해서 이 주체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바로 서실 수 있도록 돕고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땡땡땡 목사에게 말하자면 휘둘리고 있는 그런 분들을 다 한 분 한 분 광명의 장으로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목사를 호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공권력의 한 구성원으로 남아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분명히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지 또 그래서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 따져보고요. 일단 국민들이 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제가 그 서 목사에게도 질의를 또 다시 재차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 민원인에게 어쨌든 그 수사관이 경찰관이 고소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혹시 본인이 지시한 건지 네, 이런 것도 제가 좀 추가 질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답은 없습니다. 네, 답이 없겠죠. 예, 답을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민원인 분이 또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게 저희가 방송했던 부분에서 그 제보자들 변조를 풀었어요. 변조, 목소리 변조를 네. 풀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또 그걸 가지고 회유하고 또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그럴수록
예, 그럴수록 더 오히려 무덤을 파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 피해자분들 그리고 어렵게 제보하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나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로 좀 돌아가서 2부에서 조금은 더 뭐라고 할까 좀 가벼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 개신교 매체가 낸 기사가 굉장히 많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 여성 옷차림을 가지고 기사를 냈어요. 어느 매체가요? 예. 뭐, 몇 기독교 너무 뻔하죠? 언론에서 네. 예, 했는데 아니 얘기합시다. 어디서 크리스찬 투데이와 아이굿뉴스. 네. 아이굿뉴스는 이제 예장 백석. 예. 네. 예, 근데 뭐 기독교연합신문. 종합지처럼. 네. 거기서 뭘 실었는데? 교회 다니는 여성들의 5가지 옷차림, 뭐 기독교인 여성의 옷차림에 관한 5가지 선구,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 뭐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소박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 여성의 옷차림이 어때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인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 중 하나다. 언제부터요? 단정한 옷차림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성경은 적절한 옷차림에 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허용되는 옷차림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옷차림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관해 크리스천 패션 디자이너로 15년간 활동해온 알리사 카릴로 씨가 내놓은 답변은 크리스천 주목할 패션 만하다. 디자이너 이런 직업도 있군요. 카릴로 씨는 단정한 옷차림은 비단 교회에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세속적인 메시지는 가진 것과 과시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여성의 화려한 패션쇼 같은 복장을 입으라고 강요한다. 기독교 관점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남성들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옷차림은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니 이게 남성들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옷차림은 경계하는 게 좋다. 네. 그러면서 이거 저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걸 용인합니까 이게? 도대체 묻고 싶어요. 도대체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옷은 어떤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 남자마다 다 달라. 아, 그래요? 포인트가 달라. 그러나 아마 공통적인 것은 네. 이제 가슴골이 보인다든지 네. 과도하게 엉덩이 아랫 부위가 노출된다든지 아, 그래요? 요가복 비슷한 레깅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제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웃기는 게 이건 다른 기사긴 한데 기독교인 여성의 옷차림에 대한 5가지 선구라는 이렇게 해놓고는 네. 사진을 보세요. 사진은 지금 가슴골이 다 파진 사진을 여기다가. 그래요? 네. 잘못된 사례로 들었나? 첫 단추가 잘못됐습니다. 네. 크리스찬 여성의 옷차림이 어때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들 중 하나가 아니라 성범죄 목사들이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더 뜨거운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내용보다도 네. 결국 이런 옷차림이 옷차림이 자기를 봤을 때 적절치 않으면은 이게 남을 유혹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회 내에 어떤 그런 성범죄가 발생한다면은 그건 여성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줄을 이렇게 깐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 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책임론을 지금 제기하는 거 아니야. 야, 남자 목사들은 다 욕망을 갖고 있는데 말이야. 그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렇게 욕망을 자극한 거지. 네 잘못이야. 그 얘기 아니에요? 뭔가 통제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한계를 계속 심어줌으로 인해서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려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책감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런 의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옷을 입고 다니고 뭔 상관이야 그게? 뭐 옷을 사줬어? 그것도 아니면서. 예. 여기 보도된 언론의 이 기사들이 어디 보면 다 기곡을 시키고요.
그리고 항상 이 단골 구절로 나오는 게 디모데전서 2장 9절서도 10절. 디모데 해명해 보십시오. 네, 구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구절을 항상 증거로 내밉니다. 아, 머리를 따야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땄는데. 네,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해석할 때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한 구절 그렇지. 딱 떼서 인용하는 게 가장 최악질적인 성경 인용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 구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반적인 그 배경을 보자면 이제 로마 귀족들이 너무 사치스럽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함부로 자리에 맞지 않는 그런 향락을 즐기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그것도 불만인 게 여성들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성도 그러죠. 그렇죠. 근데 왜 여성들만 이렇게 저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바울 선생님이 썼다고 하니까. 남성이 써서. 네. 이게 바울이 썼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문체가 좀 이상하다. 예. 뭐 짝퉁 바울도 있는. 오늘 뭐 사실 뭐 성경으로 그 정경이 됐고, 그러니 우리가 뭐 그걸 이제 바울의 서신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맥락 빼놓고 다 읽다 보면은 아니 그러면 저기 뭐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죠. 그 레위기에 나오는 동성애 금지만 그 따섰습니까?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한번 성경 통독 집회 갔는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그 레위기에서 멈추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부대찌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예. 아, 네. 그리고 여성은 항상 자기 성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성별에 맞는 옷? 성별에 그러니까 맞는 옷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성스러운 옷을 입어야 된다. 치마만 입으라는 건가? 바지 입지 말라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긴 치마, 또 다리도 그냥 뭐 발목만 보이는 뭐 옷을 뭐 입으라든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1과 3에 따르면 아니 긴 치마를 입으면은 뭐 왜 불편해요? 예? 왜 불편? 계단 오르내릴 때도 불편하기도 그렇지. 하고 밟을까 봐 밟힐 수가 있으니까. 저처럼 단신은 또 예. 그래서 이게 이 신명기 22장 5절에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이집트 문화권,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그 문화와 풍토, 귀족들이나 그 가진 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런 세속적인 문화와 구별되라는 하나의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 유니섹스라고 그래가지고 남녀 같이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이 구절에 이제 반해서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심하신 그 좀 보수적인 상당히 이제 꼴통 보수적이신 분들은 유니섹스 의복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도 반기독교적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행위다. 아니 그러면은 여성스러운 옷, 남성스러운 옷 그건 처음에 누가 규정한 건데?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누나가 입었던 옷인데 이게 남동생이 입어도 딱 봐도 뭐 별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나랑 남동생이랑 같이 입을 수 있는 이거 남녀 공동 유니섹스 느낌이 나죠? 네. 이게 영적으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입히질 않습니다. 아이고 참 오지랖도 정말 오지랖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세계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남자도 치마 입는 나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을 떠난 이방인의 악한 문화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니 타파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이 바지 입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 그래서 극동방송은 치마만 입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미니스커트만 입게 하고. 그래서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미니스커트는 안 되겠죠. 스커트. 아니 미니스커트도 입어. 아 그래요? 그래서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여성분들이 요즘 그 대표적으로 정혜민 목사님처럼 커트 머리를 하면 이제 친동성애와 유니섹스
문화를 교회 내에 침투시키려는 이거 단발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탄 세력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무섭네. 예. 그러니까 여성이 커트머리 하는 것 자체가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문화를 장악해서 어필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아니 그 커트머리 할 수 있는 여성들은 그렇죠.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할 수 있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러면 머리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길러야 이게 성경적인 복장이라는 겁니다. 머리를 길러야 한다. 이야, 참. 자, 사실 제 아내한테 요청하는 반대. 그 힘들다고. 아니 긴 머리 좋아하세요? 예? 그 20대 때 로망이지. 모든 남성들의 로망. 그게 20대 때 로망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요. 예. 여성들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긴 머리가 잘 안 어울려요 사실은. 그래요. 저도 맞아요. 20대 때는 되게 이렇게 긴 머리 생머리였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럼요. 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요. 뭐 호러 영화 찍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옷차림 운운하는 거는 자꾸 교회 내에 뭔가 좀 율법을 만들고 싶은 욕망들이에요. 율법을 다 타파해 버리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또 이런 걸 지키는 게 신앙이라는 것인 이렇게 또 주입시키고 말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구랍니다. 그냥 믿지 마세요. 네, 저는 말씀하세요. 옷만 입으면 돼요. 옷만 입으면 돼요. 뭐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그런 뭐 의지와 또 취향인데 그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은 그런 의복 차림이면 됩니다. 뭘 그걸 갖고 뭐 무슨 법칙이니 원칙이니 있단 소리랍니까? 그러니까 자리에 맞는 옷은 있죠. 필요할 수 있죠, 그런 건. 물론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그런 때와 장소에 맞게 입는 거는 에티켓이죠. 근데 그 에티켓을 넘어서서 어떠한 정형화되고 그 형식적인 툴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강요하고 이걸 벗어나면은 죄악시역이고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폭력이죠. 예, 맞습니다. 항상 이 교회 갈 때 이제 여성분들 옷 차림할 때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런 드립을 하시죠. 네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대통령 만날 때도 이렇게 입지 않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자리에서 이렇게 입겠어? 그래서 항상 대통령 드립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더 높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 만났겠으면 옷을 그따위로 입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어필을. 아니 근데 이 여성에게도 이런 거를 좀 제시하려면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뭐 크리스천 남성의 옷차림에 대한 뭐 5가지 원칙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이 옷차림이 없냐면 근본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성욕을 더 절제하거나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더 남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조심해야 된다. 남성은 안목의 정욕에 약하기 때문에 그 안목의 정욕 음란마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성이 그런 남성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함으로써 성적으로 이 유혹받지 않게 아니 그럼 이러면 도와줘야 어때요? 된다. 남자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안 빨고 입으면 참 남성이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에 아이고, 잠재적 가해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에게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이 목회자 성폭력 사건을 접해봤지만은 지능범들입니다. 지능범들 갑자기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혹은 이 부친이 안 계시거나 혹은 이제 그 남편이 없거나
이런 여성들을 골라서 하는 지능범들이에요, 되게. 예. 그래서 이 뭐 옷차림 갖고 지금 드립을 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아주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 뭐 책임 전가의 다름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런 기사들이 좀 놀라운 사실은 올해도 나왔다는 올해 나왔어요. 이거 80년대나 늦으면 90년대쯤 나왔던 기사들이 아니야 싶지만 가장 최근에는 그 지난달 9월에 나왔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폐쇄적이고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기본적인 그 인권 의식이나 젠더 의식도 따라가지도 못하는 인권 감수성이나 젠더 감수성이 얼마나 낮기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신앙의 용어로 폭력적으로 강요하는지.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언론사들이 이런 크리스천 투데이 같은 기독교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언론사들이 그 기사는 써야 되는데 무슨 기사를 쓸까 고민하다가 이게 나온 것 같은데 되게 이런 게 많거든요. 뭐 몇 가지 원칙, 몇 가지 방법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 기사들이. 그죠?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쓴 게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 현실 속에서 21세기 현실 속에서 젠더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세요, 권 센터장님은? 저요? 여성으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정말 뭐 이런 말도 전 정말 폭발했죠, 보자마자. 이게 무슨 네. 이게 많네요. 뭐 이게. 크리스천 여성의 옷차림에 대한 4가지 말씀, 성경 구절. 아니 성경 구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21세기에서 2000년 전에 성경 말씀, 그것도 맥락도 빼고 딱 한 구절만 이렇게 소개한 것이 정말 컨텍스트를 다 이렇게 배제하고 그 텍스트만을 떠받드는 것이 합리적인 성경 독법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알게 모르게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또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자랐으니까 되게 그 성과 관련해서 또 의상 이런 의복 관련해서는 되게 보수적이었었거든요. 제일 예쁠 때 미니스커트 많이 못 입고 이게 좀 이렇게 파진 옷 못 입고 나이 들고 보니까 너무 이제 후회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예쁠 때 입고 다니라고 막 추천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아내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 여성들은 야한 옷을 입을까? 뭐 야하게 보이는 옷을 입을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단지 그 목적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은 아름다운 욕망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 욕망을 그 멋대로 남성 중심으로 그렇게 재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예쁠 때 어떻게 보면은 군살 하나 없을 때 그럴 때 그런 옷을 좀 입어봤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그때 못 입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살이 쪄서 못 입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이딴 소리는 여러분들 스킵하시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심령이 때 거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21세기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문자주의자들입니다. 문자주의자들 말 들어서 이득될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멋대로 사십시오. 그럼 반대로 여성들이 노출이 없으면 성범죄가 없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교회일수록 희한하게 공통점이 있다면 오히려 더 이런 옷차림이나 이런 성적인 거에 더 억압적인 교회에서 보수적이고 문자주의적이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 많이 발생했던 빈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티켓을 지키면 돼요. 뭐 그걸 가지고 이걸 무슨 성경 말씀까지 끌어와 가지고 원칙이니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성경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시나. 네. 아이고 뭐 헛기침한 거 가지고도 뭐 수만 가지로 오용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 예. 자, 일단 소리 들으시면은 웃고 스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똥 같은 기사나 내고, 아이고 좀 한심하다 진짜. 네. 얼마나 기사 낼 게 없으면 이런 걸 냈겠어요. 난 뭐 그렇다고 봅니다. 마치 그런 거네요. 명절에 기사를 채우긴 해야 되고
취재는 조금 상황상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지. 뭐 송편 칼로리 막 이런 거. 그렇지. 그 명절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부부 사이에 불화가 많으니까 뭐 어떻게 대처하라니 뭐 이런 기사. 네. 네, 하나만 한 기사. 작년 거 그대로 갖다 써도 뭐 별 무리가 없는 기사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또 저 명절 전에 그 시장을 보한다고 가가지고 뭐 올해만큼 이렇게 불황인 적이 없었다. 맨날 불황이야. 네, 맨날 불황이 맨날. 네, 이딴 식으로 기사를 위한 기사에 이제 머무는 것인데, 근데 또 지금 이게 젠더 감수성을 아주 완전히 역행하는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어서. 아니 송편 칼로리 써주면 과식이라도 막을 수 있지.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거요. 글쎄 이 원칙대로 옷을 입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데 뭐가 좋아지는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언론이 너무 많아요. 교계도 너무 많습니다.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작 보도할 건 보도하지 않고 네. 말이죠. 그래서 혼자 목사들 빨아주는 거나 싶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기사나 내고 아이고 정말 참. 그래놓고 또 저기 국민일보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 야 그래도 일간지인데 아니 조 목사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느끼면. 그딴 식으로 언론 정도에서 이탈한 언론사 시험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최소한 뭐 이런저런 비판도 있었다. 뭐 한 줄 쓰는 거 그거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언론? 그러니까 저는 기사 양이라도 좀 조절했으면. 그렇지. 너무 많아. 이게 경쟁하듯이 쓰더라고요, 기자들이. 인센티브가 있나 싶었어요. 진짜. 조용기가 뭐 그런 사람이야? 장난식 지나가가지고 내가 한 얘기인데 조용기가 뭐 그렇게 떠받들 사람이야? 참. 너희들이나 떠받들지. 이거 진짜 심한 인간들 같으니라. 에휴, 참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해요. 그 개신교 언론이 참 많잖아요. 교단지도 있고. 네. 그 언론사들만 다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나는 좀 다른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서 선교지라고 너도 나도 얘기합니다. 네. 뭘로 문서 선교를 하는데? 아니 썩어 빠진 목사들 옹호하면서 무슨 선교야? 선교는. 아유 진짜 이거 없애야 돼요 진짜. 한국 교회가 환경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런 종이신문들 좀 줄여야 되는데 그 얘기는 평화나무도 종이신문을 아니 저희는 정말 필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는 뭐 네. 정말 언론의 정도를 걷는 평화나무 쩌날리즘. 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교계 기자들이 조금 더 교계 비리나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역할을 좀 해준다면 사실 저는 노동 분야나 좀 다른 사회 분야를 사실 취재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아니 더 많이. 정이 목사들 비판이 어렵다면은 크리스천 마인드로 우리 사회의 그 부조리들 특히 그 구조 악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조명해주는 그런 기사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뭘 모르시는 소리. 제가 CGN에서 그거 하려다가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세월호. 예.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예. 제 관심이 좀 교계보다도 이제 다른 밖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 접목하는 기사들을 많이 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랬다가 계속 깨진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세월호 추모조차도 그걸 못하게 했던 이 나라 교회가 무슨 언론을 갖습니까? 언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자르거나 그 당시에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받으셨었죠? 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독한 년. 독한 년. 우리 사회에는 선한 독한 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 그게 바로 정의를 위해 또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독한 년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 평화나무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지현 보유사. 평화나무에 사실상 독한 년이 저뿐이 아니긴 하죠. 저 위에 또 계세요. 많아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좋습니다. 네. 오늘 그냥 좀 우울해서 좀 웃으면서 이렇게 좀 더 얘기해봤고요. 교회가 좀 더 정상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